차별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리빙 디자인 페어에 다녀왔는데요. A홀부터 D홀까지 가득 메운 여러 브랜드들을 보면서 조금 씁쓸했습니다. 잘하는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브랜드가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직접 가본 분들이라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공감하실 겁니다. 대체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는 초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차별화를 해야 한다는 것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해낼 것인가에 대한 답은 소수만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리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양하고 구부러지거나 튼튼하다. 좋습니다. 이러한 포인트를 기획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셨겠죠. 아이디어를 생각에만 그치지 않고 아웃풋까지 내셨으니 정말 그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고민해보자고요. 우리가 맞춰야 할 초점이 그곳이 아닐 수도 있다면? 포지셔닝을 창안해낸 잭 트라우트와 알리스가 말했죠. 마케팅은 제품 싸움이 아니라 인식 싸움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보지 않고 저마다의 관점을 갖고 해석합니다. 결국 그 해석이 실제인 것이며 어쩌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떠하냐 보다는 어떻게가 더 중요한 겁니다. 실상 돌멩이 하나인데 스토리가 덧붙여져 박물관의 보물로 전시되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경쟁에서 돌멩이가 있는 그대로가 아닌 인식으로 살아남은 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차별화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뭔가 새롭고 획기적인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듯하다. 하지만 남보다 앞서야겠다는 생각에 몰두하다가는 자칫 혁신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품질이나 기술의 실제적인 차이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인식상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물리적인 차이는 경쟁자에게 금세 따라잡힐 수 있지만 인식상의 차이는 사람들의 마음에 한번 각인되면 따라하기가 훨씬 어렵다.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차별화에 관한 책이 흥미롭게 읽히다가도 간혹 짜증이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책들에 나오는 차별화 사례는 참으로 기막히게 희한하여 도무지 천재가 아니면 생각해낼 수 없는 기발한 아이디어나 기술로 만든 제품들 일색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차별화는 사람들에게 우리 치킨집이 옆에 치킨집과 다른지를 어떻게 인식시킬 것인지와 같은 문제다.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간혹 세상을 뒤집을 만큼 놀랍고 새로운 제품이 탄생하기도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기업이라도 매번 세상을 뒤집을 만한 혁신을 이어가기란 불가능하다. 어쩌면 이런 딜레마 속에 마케팅의 본질이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하루하루 행해지는 마케팅에서 조그마한 진화를 일궈내고 그것을 의미 있는 차별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인식시키는 것, 이야말로 마케팅의 진정한 역할이 아닐까. 홍성태 교수님과 매거진 B 조수영 대표님이 함께 쓴 책 나음보다 다름에 나온 문장입니다. 치타야를 만든 일본의 마스다 무네아키와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결국 본질적인 부분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변을 돌아봅시다. 실상을 알면 알고 있던 이미지와 달라 뒤집어질 친구나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형제, 자매, 남매가 있는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솔직히 속으로 왜 저러냐고 한마디들 해보셨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내숭이란 사실 모두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지혜입니다. 적절한 내숭을 브랜드로 옮기면 브랜딩이 됩니다. 있는 그대로는 때로 그 어떤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겨루기를 하고 계신가요? 내숭스러운 태도를 잘 드러내는 사람이 마케팅도 잘합니다.